지금은 동영상 춘추전국 시대, 국적, 나이, 성별 불문하고 키워드 하나로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는 시대가 됐으니 우리도 한번 봅시다. 알고리즘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MC 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인가요? 유튜브 전문가잖아요. 웃음 전문가. 웃음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 예, 우리의 시작하자마자 사장님. 또 이렇게 부담감을 또. 아니, 오늘 아침에 네. 이어서 두 번째 만나요, MC 장원은. 네. 짤짤이 쇼 끝날 때쯤에 네. 제가 잠깐 들어가서 이제 저희 기금 방송이 있거든요. 모금 방송 티어로, 네. 작전명 티어로. 우리 제작진들이 요청을 했어요. 짤짤이 쇼 마지막에 들어가서 좀 네. 그 홍보를 좀 해라. 네. 근데 본인이 굉장히 내시상륙 작전에 출연하는 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요? 약간 나 살짝 그런 걸 느꼈네. 오창석 평론가가 어. 뭐 최 장모님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러고 마는 거야. 약간 나는 아니, 네. 제가 정확히 진단 내릴게요. 음. 프로그램이 창피한 게 아닐 거예요. 최 장군이 창피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가요? MC 장원이 아니, 네 너무 그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그 앞에 네. 좀 분위기가 숙연한 분위기였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이어받아서 뭔가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제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의적 해석을 좀 많이 네. 하세요. 아니 은근히 자존감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보면 막 땅을 뚫고 들어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복이 심하니까 네. 어디에 정확히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아무튼 그래서 MC 장원을 하루에 2번 보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결론은 또 특이하게 나네.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토크 때문에 이거에 제가 아직 수련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최장군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에 뭐 매일같이 보면은 좀 적응할 텐데 네. 이렇게 아쉬울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보고 또 2주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시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직 전민기 씨도 적응을 못 하는 걸요. 음. 몇 년째 만나도 적응이 안 되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봤어요. 이건 적응하는 거 자체 포기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보는데 전민기 씨. 그래서 뭐 지난주는 워낙 또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진 않고요. 예, 예. 아마 대부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네. 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자기 페이스 잃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지 감시도 좀 하면서 네네.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의 모습으로 좀 돌아와 볼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잖아요. 근데 저희 TBS FM 유튜브 채널에 꼬꼬알 관련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궁금하신 분들은 TBS FM 이쪽 채널로 들어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나 바로 썸네일이 아들은 똥 밟고 아내는 돌아왔다. 이거 제 가족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전민기 씨 가족 이야기. 네. 이걸 썸네일로 좀 뽑아봤어요. 그날 공항에서 누가 또 보셨나 봐요. 제가 이제 오. 아들 운동화를 들고서 화장실로 가는 걸 누군가 목격해서 MC 장원 형 유튜브에 댓글을 또 달아놓으셔가지고 자기가 네. 현장에 있었다고. 네. 유명인이네. 네. 예, 그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아내분 여행 갔을 때 모초에 놀러 갔다 또 거기서 또 걸려가지고 또 바로 댓글 달렸거든요. 아내가 네. 오. 아니, 제가. 진짜 어디 놀러 갔어요? 아니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갔다가 누군가 또 목격을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야, 역시 이제 사생활도 없는 전민기 씨. 뭐. 유명인입니다. 예. 애매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유명한 것도 아닌데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는 체는 안 하니까 또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저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부자 같고 이런데 빚 많은 사람들. 다 빚인 사람들. 현금 자산 1도 없고 그렇지. 다 은행 빚으로 한 사람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울뿐인 그런 모습들. 예. 그래도 뭐 안 유명한 것보단 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감상평도 좋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오늘이 입동입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바빠지시죠. 왜냐? 김장해야 되니까. 바야흐로 김장 시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검색어는 김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 김장을 어제네요. 어제부터 슬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좀 해놔야 1년 내내 든든합니다. 일단 김장 검색했을 때 뜨는 첫 번째 영상 어떤 겁니까? 네. 김장 맛은 재료가 좌우한다. 올겨울 김장 무, 배추 이렇게 골라라.
많은 영상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무하고 배추 고르는 방법인데 좋은 무 고르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무 끝동에 보면 잎이 있죠, 청잎. 네. 초록초록한 거. 예. 청잎을 딱 잘랐을 때 딱 소리가 나고 물이 톡톡 튀는 거. 이게 마르면 이게 시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단단하고 좀 묵직한 거. 음. 그리고 겉이 매끄러운 것. 네. 그래서 무의 푸른 부분이 3분의 1 이상이고 연한 녹색, 연두색을 띠는 거. 아. 약간 보면은 무 위쪽은 하얀데 밑에 네. 쪽이 약간 푸르스름하니 네. 초록색 초록색. 띠는 거였어요. 예. 그게 한 3분의 1 정도 그런 빛을 띠는 게 아. 좋은 무라는 거죠. 오, 처음 알았어요. 네. 청잎을 탁 잘랐을 때 탁 소리가 나고 물이 탁 튀는 싱싱한 거.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사기 전에 웬만하면 그게 다 떨어져 있긴 네. 한데 그거 이제 자르면 사야 되겠죠. 아, 그렇네. 맞아요. 그런 또 지점이 있습니다. MC 장원은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처음에 김치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또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으니까 맞아. 예, 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직접 고깃집이었기 담갔어요? 때문에 그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네. 음식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직접 담갔거든요. 오. 처음 가게 문 열고 그래서 가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게 되게 자부심이었어요. 오. 근데 대놓고 우리는 직접 김장하는 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혼자 이렇게 담그셨어. 네. 근데 나중엔 너무 힘든 거야.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시켰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 스스로는 그게 되게 본인의 이 자존심이 약간 그럴 수 꺾이고 있지. 본인 혼자 정한 네. 규칙을 어기는 듯한 느낌이었나 봐요. 그 김치 배달을 해주시는 분을 항상 밤에 부르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되게. 그 불법 무기 거래하듯이 몰래 가서 받아오고 왜 그러냐고 엄마 다른 가게도 다 그렇게 주문해서 쓴다고요 지금 그랬더니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시나 봐. 그래서 지금 항상 그렇게 접선하듯이 자꾸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네, 그 기억이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김치를 담그실 때 며칠에 한 번씩 담그셨던 거예요? 직접 담그실 때? 직접 담그실 때 그때 한 하도 많이 담그니까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담갔던 것 그리고 같아요. 3, 4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김치를- 종류가 달라지죠, 김치가 좀.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막 겨울철에 배추김치 담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김치도 하고 뭐 이렇게. 아. 네.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어떻게 돈 좀 많이 드렸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니 뭐 제가 못 벌었으니까 드릴 수가 없었죠. 너무 당당하게 그래요? 얘기했나요?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네. 궁금한 게 김치를 떼오잖아요. 네. 중국산 김치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중국산 김치도 요즘은 처음엔 맛이 좀 달랐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이 김치를 만드는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 있어요. 아.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셔. 예. 그 사장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맛을 거의 한국 김치하고 똑같이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아. 심지어 그래서 요즘은 손님들이 중국산 김치에 약간 맛이 길들여져서 약간 서울 김치 맛이랑 비슷하거든요. 시원한 맛. 네네. 그래서 그 맛 중국산 김치에서도 약간 그런 맛이 나는데 아.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을 정도로. 그렇구나. 그러면 왜 그 삼겹살 먹을 네. 때 구워 먹으라고 같이 나오는 김치 있잖아요. 네네. 그건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건 뭐 가게마다 다르겠죠. 뭐 제가 네. 뭐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보통은 이제 먹으라고 나온 김치를 올리지 않나요? 네, 근데 그쵸. 따로 김치를 주는 네. 건 제가 봤을 때 중국산은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거든요. 국산 김치랑 중국산 김치랑.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예. 아무래도 경험이 가격이 있으니까. 거의 원래 김치값이 또 배추값에 따라 왔다 갔다 네. 하니까 1.5배에서 2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직접 담그는 거랑 떼오는 거랑. 네. 예. 아니요, 뭐 중국산 김치랑 국산 김치랑. 아, 그래요. 예. 근데 배추값이 요번에는 좀 이렇게 싸졌나 봐요, 많이. 네. 그래서 뭐 갈아 엎는 게 낫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배추 고르는 법도 좀 알려 주세요, MC 장원. 배추도 역시 묵직한 게 좋죠. 예. 속이 꽉 차게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게 좋고요. 무게는 한 3kg에서 5kg 정도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배추 한 폭이에요? 네. 오. 그리고 배추잎을 꺾었을 때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떡 소리 나는 그치. 떡 소리 나는 우리 신랑군처럼 떡 소리 나는 네.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게 좋고요. 또 배추잎을 하나 뜯어서 먹었을 때 이 단배추가 있는데 자 이건 생으로 먹으면 맛있지만 김치로 담그면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생배추를 먹을 때 더 맛있는 거죠. 예. 자, 배추 속이 너무 약간 꽉 찬 게 좋다고 했는데 한 80% 정도 찬 게 제일 베스트. 너무 합니다. 빡빡하게 있는 것보다는 왜냐면 네. 이거 저희 어머니가 네. 저 대전에서 약간 이제 시골 쪽에서 사시는데 예. 배추를 한번 심었던 거예요. 아, 그렇지. 또 워낙 대전에 어떤 그 평야 위에 집을 짓고 계신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다란, 예. 그래서 배추를 속을 골라야 되는데 욕심에
그냥 건강하게 키운 거예요. 맨 첫 해. 네. 그랬더니 겉보기에는 진짜 왠지 토종닭 중에서도 진짜 건장한 닭처럼 배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너무 그렇게 키웠더니 찔겨. 아, 억세구나. 완전 근육질의 배추가 돼가지고 네.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닭도 네. 너무 찔겨서 못 맞아. 드시는 분들 그거 계시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게 꽉 차는 것보다는 한 80% 정도 찬 게 음. 건강한 배추다. 먹기 딱 좋은 배추다. 그러니까 이 민기 씨랑 저한테 비교하면 저 같은 배추는 맛없는 거죠. 왜요? 민기 씨 같은 배추가 오히려 비실비실해 보이지 맛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기 씨는 한 80% 정도 찼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전 뭐 좀 덜 찼을 수도 있겠지만. MC 장원은 본인 생각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스태미너가 차 있다. 아, 저는 좀 찔긴 편이죠. 많이 찔리죠. 찔기단 얘기는 80% 이상이란 이상이란 얘기예요? 얘기죠. 예. 어디서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지. 아니 속이 찼다는 게 뭐가 찼다는 걸로 지금 우리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딱 봤을 때. 내실이 꽉 봤을 차는. 때. 너무 꽉 찼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어쨌거나 굉장한 스태미너를 갖고 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예. 아니 뭐 이렇게 안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제가 네, 여러 네.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장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상들. 첫 번째 배추무 고르는 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은 어떤 걸로 갑니까? 김장 준비 꿀팁 방출. 젓갈부터 고춧가루 구매해서 보관법까지 라는 영상입니다. 예, 네. 고춧가루, 젓갈. 사실 요새는 김장하는 젊은 층은 많이는 없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집에서 담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리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김장에 필수로 들어가는 젓갈이 새우젓이잖아요. 아, 새우젓. 그래서 집이 가까운 어시장에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 마포 쪽에도 농수산물센터에서 새우젓 맞아요. 축제 하잖아요. 네. 예. 이것도 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은 이제 대전이니까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 젓갈을 유명하잖아요. 아시네요. 강경 새우젓. 네. 이거 다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건데. 보면은 새우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집이 가까운 곳에 가서 싱싱한 걸 사시면 되고요. 작은 병에 먹을 만큼 덜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면 오래 드실 수 있고 네. 젓갈은 눈으로 직접 보고서 맛을 보고 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가셔서요. 그리고 황석어젓이라는 걸 넣는 분들도 있대. 이게 이거 뭐지? 지역마다 예. 이게 약간 민어과의 그 민물고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이 황석어젓을 넣는 분들도 있는데 소금을 엄청 넣기 때문에 짠맛이 강해서 물을 넣고 이거 넣을 때는 또 희석을 시켜줘야 된대요. 이거대로 넣었을 때 김치가 엄청 짜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1kg에 물 500ml 정도 넣고서 살이 흐느적해질 때까지 끓여줘야 된다.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예. 뼈만 남을 때까지 끓여주고 체에 걸러줍니다. 그래서 걸러진 젓갈 육수만 김장에 사용하는데 충분히 식힌 다음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멸치 생젓도 이런 방법으로 네. 달여서 식힌 다음에 김치 냉장고 같은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김치도 잘 안 담그는데 설마 젓갈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이죠. 네. 일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김치 맛있게 담그는 여러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 김장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요? 7934번이 김장 특집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셨고 김장 이야기하니까 화이팅 까꿍님 주셨고 대신에 저는 20kg 한 박스 주문해서 먹습니다. 라고 사서 드신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 사서 드시죠? 맞아요. 네. 김치도 요새 사서 먹는 것도 많이 이렇게 맛이 맛이 네.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네. 예, 그렇습니다. 젓갈 고르는 법 알려드렸고 고춧가루도 중요하잖아요. 네. 고춧가루는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어머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냄새를 맡아서 매운맛이 올라오는 고추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태양초 고춧가루. 예. 근데 맡았을 때 딱 매운 내가 확 음. 가까이 가면 자, 그 가루로 사지 마시고 고추로 사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에잉? 네, 고추로 사면 그 또 인심이라는 게 자, 아유 뭐 서비스로 이만큼 더 하면서 한 주먹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한 주먹인데 그거를 빻아서 고춧가루로 만들면 양이 꽤 된다 이거죠. 팁이네요, 팁. 네. 예. 그러니까 고추로 사는 걸 추천을 하시고요. 네. 자, 그 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제 고춧가루보다는 고추로 사는 게 양이 더 많고 빻을 때 고춧가루 빼고 이 고추 그러니까 씨를 빼고 빻아달라는 말도 잊지 말라는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는 기본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네네네. 씨를 빼야 된다는 거. 고춧가루 보관 방법은 이것도 냉동 보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는 거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밀폐용지에 먹을 만큼 덜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한 1, 2년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거를 저희 할머니 계실 때는 직접 사다가 또 한번 말리고 또 닦았어요. 닦아서. 그래가지고
저기 방앗간 가가지고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예. 하는 거 제가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네. 저희 집도 태양초 고추를 사서 직접 옥상에 이렇게 쫙 말려놓고 맞아요. 목장갑이라고 하죠. 목장갑 천- 쓰고, 네, 맞아요. 그걸로 이게 싹 닦아가지고 다 똑같구나. 네, 예. 방앗간으로 가고. 아,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요? 왜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고추 이렇게 다듬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낭패 보시는 경우도 좀 나 있거든요. 뭔지 왜요? 알아. 따가워요. 진짜요. 그 손에 눈 비비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 따가워. 계십니다. 예. 나갔구나. 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꿀팁이죠. 예. 진짜 진짜로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예. 그래요? 저도 경험이 있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음식점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네. 재료 다 다듬고 난 다음에 이제 손 씻고 이제 네. 일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올 때 있잖아요. 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얼마나 갑니까? 네? 그게 얼마나 뭐 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그냥 조심하시라고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네. 아니, 처음에 몰랐어요. 내가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손은 꼭 닦고 화장실을 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김장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669번님, 6298번님 이번 주 시골에서 김장합니다. 농사지은 것으로 좋은 재료로 하려고 합니다. 1272번님 황석어 바닥고기입니다. 조기과고요. 이런 정보를 좀 민물이라고 했군요. 예, 아까. 바닥고기랍니다. 예. 예. 그리고 5833번님 김장할 때 소금도 아주 중요해요. 저는 전북 부안 염전에서 굵은 소금 천일염을 맞아. 직접 사와서 김장을 하는데 이번 주에 동생 김치 담가주러 시골에 갈 계획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절임 배추 많이 쓰시고 예전엔 사실 집에서 다 절였는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려면 집에는 욕조를 엄마가 며칠 동안 닦아요. 그리고 맞아요. 배추 거기다 놓고 소금 맞아요. 뿌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숨지기는 거 다 구경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민기 씨는 네. 김장할 때 엄마를 많이 도왔나 봐요.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거고. 구경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고. 도와주지는 않고. 뭐 조금 어릴 때 도왔겠지만 뭐 뭐 얼마나 하는 거 도움이 정도가 됐겠어요. 이제 마늘 네. 빻는 거 정도 하죠 옆에서. 네. 마늘 빻는 거. 그런 건 재밌거든요. MC 장훈도 맞아요. 좀 했습니까? 엄마 어릴 때 네. 어릴 때 많이 했죠. 그러면 또 이제 김치 속에다가 생배추 이렇게 잘라가지고 싸서 주시면 그거 한 입씩 또 얻어 먹는 게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걸. 맞아요. 저도 옆에 그래서 앉아서 인생이 그거 겉절이가 먹는 됐나 거. 봐. 응? 그거랑 무슨 갑자기 이건 또 겉절이 왜? 많이 먹은 사람 다 겉절이로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좋아했어. 유독 좋아했어 겉절이를. 네. 정말 깍두기 아닌 게 어디예요? 거기다 어리굴젓 올리거나 그렇지. 굴 이렇게 싸서. 비벼가지고 딱 주면은 옆에서 그거 얻어 먹다가 맛있습니다. 우리 물 켠다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막 너무 짜져가지고 물 계속 먹어야 맞아요. 되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세 번째 영상이 그런 거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김장 수육, 육즙 가득 수육을 김장김치에 싸드셔 보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수육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김장의 묘미는 수육이죠. 벌써 침이 고이네. 앞다리살도 맛있고 수육이지 뭔들. 근데 이게 또 잘못 삶으면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영상 요리 연구가의 팁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보통 많이 쓰는 부위가 통, 목살하고 삼겹. 일단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예. 수육할 거라서 이거 핏물을 빼야 기름지지 않고요. 이 핏물 빼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게 무. 이게 이제 냄새, 잡내 잡아주고요. 네. 풍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물을 넓적하게 썰어서 밑에 깔아주고 양파를 채 썰어서 그 위에 깔아주고 대파잎 그리고 대파 뿌리도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방부 효과가 있고 고기 맛이 싱그러진다고 합니다. 마늘, 생강, 청양고추. 그다음에 이제 된장 한 큰술 맞아요. 푼 물을 부어주고 예. 이제 먼저 채즙이 우러나도록 끓여줍니다. 그 사이 이제 덩어리가 큰 고기를 반 정도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채즙이 우러나오면 그때 고기를 넣어서 삶아주시면 됩니다. 뚜껑 닫고 센 불에 10분, 중약불에 40분. 저희 어머니는 이제 커피 가루를 좀 넣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커피가루. 네. 뭐 생각나네요. 닭볶음탕 할 때도 커피가루가 좋습니다. 그래요. 색깔 그래요? 내기도 좋고 약간 캐러멜라이징 한 것 같은 오. 약간 진한 색깔 나올 거 있잖아요. 콜라 붓는 콜라 분들도 맞아.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두 분은 김장김치 하면 옆에서 이렇게 왜 한 입씩 먹을 때 이런 수육이 좋습니까? 아니면 굴이 좋습니까? 생굴을
막 싸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파세요? 생굴파 아니면 수육파? 저는 굴 좋아해요. 굴. 네. MC 장군은. 저는 해산물보다는 육고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그래서 그게 보쌈으로. 그래서 고깃집도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굴을 또 드실 때는 노로바이러스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또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렸었거든요. 진짜? 이거 예전에. 먹고? 네, 대학교 때. 이렇게 해서 먹다가 여기서 먹은 게 아니고 식당 네. 가서 먹었어요. 이제 전 여친과 그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그냥 지인 만났다고 하면 안 됩니까? 누가 아니, 왜 이렇게 물어봤냐고요. 쓸데없이 솔직해. 모르게 나왔어요 얘기가. 나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나 닮아가는 거예요, 뭐야? 네, 그래가지고 예. 셋이 이제 그 식당에서 먹은 분들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그때?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전화해가지고 그 가게가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다행히. 그 이제 돈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받았습니까?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네요. 그 전 여친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전 여친 당연히 헤어졌죠. 아니, 그때 바로 당시에. 저는 아니고 예. 전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병원 다니고 하다가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헤어졌죠. 전 여친과 그 어머니는 괜찮으셨습니까?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님도 아프셔서 셋이서. 그때 네. 증상이 어땠어요?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증상이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배가 네.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데 네. 위와 아래로 다 다 나와요. 같이 나요? 네, 이제 그러다가 밤에 잘 때는 너무 추워요. 막 오한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아침에 열나고 막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가. 네. 그 며칠 동안 가든가요? 그래도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 받은 10만 원 가지고 예. 여자친구랑 이제 에버랜드 갔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됩니까, MC 장원? 이렇게 전 여친의 네. 어머니와 같이 네. 어떻게 정민현 씨랑 방송 같이 하시잖아요. 네. 제보할 의향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근데 이 부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쿨하신 쿨해요. 분들이 때문에 굳이 예, 아내분도 별로 타격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예. 정도 갖고는 뭐.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전민기 씨한테도 이런 연애담을 듣고 아내분한테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비밀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그러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왜냐면 각자 없는 방송에서 나한테는 다 얘기를 하니까. 맞아. 네, 제가 입 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그냥 묻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네. 사장의 고충이 이런 게 또 있네요. 그 고충인가? 전민기 씨의 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경험기였습니다. 예, 전 여친과의 추억이 얽혀 있는 그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김장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알고리즘을 해봤습니다. 서울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수육 삶을 때 쌍화땡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맞아요. 넣고 넣으면 하는 이제 한약재 넣은 맛이 좀 나죠. 네, 그거 한번 해보라는 문자도 오고 있고 야쿠르트를 넣어서 오. 하는 분도 있대요. 이찬원 씨가 이렇게 했나 봐요. 그건 처음 보네요. 수육할 저는. 때 요구르트와 물을 반반 넣고 한다고 합니다. 홍시를 넣는 분도 있고 다양한 팁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집마다 다 그 레시피들이 맞아요. 있어요. 보면. 네. 맞습니다. 예. 자, 남진의 모르리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3부에서도 꼬꼬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이야기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 장군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양파. 이거 최보란 선생님도 김장할 때 필요합니다. 파. 이거 0767번님이 주셨는데 MC 장군 혹시 이거 살려주실 수 있나요? 최보란 선생님의 아, 왜 이런 거 나한테 줘요? 이거 너무 옛날 건데.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거의 최불암 본인이- 시리즈 하나 들려달라는 거로. 본인이 해서 대실패한 걸 지금 나한테 살리라고 주는 건 이건 뭡니까 이게? 딱 한 번만. 와, 예. 네? 최보람 선생님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진짜 어이없네요, 진짜. 이거 잘해야 네. 본전이에요, 형.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딱 한 번만. 누가 봐도 이거 골로 가는 길이거든요. 딱 한 번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여러분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양파. 그래 나쁘지 죄송해요.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가스라이팅 좀 했어요. 예. 8688번님이 TBS만 듣는 청취자지만 4시부터 6시까지는 꼭 KBS의 미스터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서 하시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이유가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네. 윤정수 씨 팬입니다. 이렇게 윤정수 씨가 강원도 분이신가 보죠? 네. 맞아요. 강릉 강원도. 출신이라고. 강릉. 네. 정말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제작진의 절반이 강원도 사람입니다. 제작진이 그렇군요. 달랑 4명인데 음. 저희 작가와 저희 막내 PD가 강원도 화전민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밭을 일구다가 화전민
화전민 진짜 아니 진짜? 정말 화전민 맞아요. 부모님이 하셨겠죠. 네. 그래서 호박즙을 막 갖고 오고 막 이런 네. 제작진인데 강원도 출신 제작진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8688번님이 8688번님께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오늘은? 마시러 오셨나? TMI 지금 전민기 씨가 전 여친과 전 여친 어머니와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 네. 각자의 TMI를 이렇게 문자로 다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남은 얘기보다는 전 여친이나 전 남친과의 이야기로 남은 시간 채워볼까요? 재밌었구나. 이런 거 너무 재밌네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자, 8688번님, 4시부터 6시까지 여기 강원도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와서 들어주시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유튜브 속에 있는 검색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씨,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볼까요? 네, 요즘 그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탓인가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계절 탓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가을에 모발이 더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검색어 모발로 가보겠습니다. 모발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MC 장원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네, 저는 진짜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탈모를 피해갈 수 없는 유전자.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탈모인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인정해 준다고 하는 양가 탈모입니다. 그게 뭐죠? M자 외할아버지 탈모, 친할아버지 탈모. 그리고 이제 외삼촌 탈모.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탈모. 와.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촌 동생들 이렇게 있잖아요. 사촌 형은 한두 명밖에 없고 동생들이 많아요. 예. 제가 그렇게 희망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오. 장원이 형이 아직 버티고 있다. 버텨주고 있다. 우리도 버틸 수 있다라는. 근데 희망은. 40대까지 저렇게 괜찮으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래 지금 40대 근데 중반이잖아요. 관리를 내려놓으면 한순간에 훅 갈 수 그래요. 있죠. 네. 관리를 어떤 걸 해요? 구체적으로? 일단 탈모 관리는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릴까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그래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저는 이제 M장 형과 오래 전부터 인연이 될 팔자였구나. 저는 M자 탈모가 지금 보시면 진짜 M이 있어요. 요 양옆으로. 약간 나갑니다. 근데 그래도 저 정도면 양호하지 근데 저거는 않아요? 이제 이게 헤어 라인이 저렇게 된 거고요. 탈모형 M자는 달라요. 진짜 전문가다. M의 꼭지점이 흐릿해야 됩니다. 근데 꼭지점이 진해. 꼭지점이 진한 건 탈모가 아닙니다. 우리 자, 우리 밖에 기술 감독님이 살짝 까보시겠어요? 자, 저기 기운이 보이거든요. 예. 자, 이 탈모인들끼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 진짜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괜찮은데 우리 기술 네. 감독님,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안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 깊숙이 지금 침투 공격 들어왔거든요. 아니, 우리 PD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PD님도 앞머리 저렇게 딱 붙인 게 저 위에 이마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니에요. 예상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엔지니어도 양가 탈모인이래요. 음. 양가가 다 탈모인이라 네. 굉장히 걱정이 많다. 제가 보면 압니다. 일단 그리고 모질이 그렇게 굵지 않아요. 신기하다. 딱 보면 압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비 오는 날이나 예. 이 바람 많이 부는 날 헤어스타일링에 굉장히 많은 이 고민이 좀 있으실 와. 거예요. 네. 나중에 뭐 저한테 뭐 따로 상담 부탁하시면 제가 또 네. 상담해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격하게 공감하네요. 맞다고 좀. 이렇게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네. 진짜 우리 MC 장군은 김치 전문가여서 뭐 탈모 전문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짧게 하나 얘기하면 저는 이게 탈모인 줄 알았어요. 미용실에서 갑자기 네. 여기 두피 한번 저걸 찍어보자는 거예요. 네. 여기가 너무 얇대. 막혀있대 모공이. 네. 그래서 10회 몇십만 하는 걸 끊었어요. 그건 두피. 영업용 멘트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가서 우연히 아기 때 사진을 봤는데 그때도 없더라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난 이거 탈모는 아니고 원래 헤어 원래가. 라인이 거기까지 네. 없구나. 그렇구나. 헤어 라인도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거든요. 와 근데 네. 그 짧게 봐도 동그란 헤어 라인이 있고 이 딱 각진 사각이 있고 네. M자가 있고 뭐 네. 동그랗게 이렇게 W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워낙 다양한 헤어 라인이 있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탈모로 인한 건지는 예. 자 이거 보면 알죠. 1초 보고 알았어. 1초 보고. 탈모로 인한 거면 원래 갖고 있는 헤어라인을 벗어나서 이제 머리가 그거대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M자 탈모는 이제 보통 남성형 탈모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양쪽 측면으로 윙어들이 치고 들어와요. 이제. 그래요? 그럼 나중에 그 윙어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앞에 조금 남아 있는 친구가 외롭잖아요. 네. 그 외로운 친구가 점점 축소돼요. 그래서 섬처럼 이렇게 그렇구나. 남아 있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탈모가 이제 남성형 탈모. 그리고 정수리부터 빠지는 경우가 여성형 있습니다. 탈모.
그건 여성용 탈모가 아닌데 이제 좀 달라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은 정수리 탈모가 많죠. 확산형 탈모라고 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이제 넓게 퍼져 나가는 건데 요거는 약물로 제어하기가 조금 용이해요. M자 탈모보다. 지금 현존하는 탈모약은 이 정수리 탈모는 꽤 막아줘요. 하지만 M자 탈모는 이식 말고는 크게 답이 없다. 와, 연구 진짜 많이 했네. 야, 네. 탈모 박사 보신 줄 알았어, 진짜. 제가 웬만한 그 의사 선생님이랑도 대화 나눠봤거든요. 저보다 지부족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야, 야. 제가 탈모 샴푸를 한 60여 가지 써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살아있는 진짜 임상 대상이네. 네. 아, 네. 그러면 그 중에 추천할 만한 것도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브랜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따로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탈모 박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영상 어떤 겁니까? 가을에 사람도 털갈이 한다? 라는 영상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게 계절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털갈이를 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걸 또 알고 계시네. 가을철에는 네. 호르몬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네. 가을철에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오. 남성 호르몬 안에는 DHT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DHT. 성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탈모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가지고 뭐 가슴 통증이나 네. 혹은 뭐 발기부전 내지는 사정량 감소, 네. 성욕 감퇴 등을 네.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탈모약을 먹고요. 탈모약을 먹고 네. 자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걸로 DHT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이제 계속 장복하다 보면은 초반에 조금 느끼시다가 이제 그런 증상은 없어져요 대부분.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 기능이 정상으로 올라옵니까?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안 그렇던데 계속 그렇던데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약간 플라시보일 수도 있고요. 기분 탓이구나. 왜냐하면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것 이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플라시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나이 먹는 걸 계산에 넣지 않아요. 시간이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거니까. 대부분은 근데 이제 크게 이 FDA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작용 비율은 뭐야, 형.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1% 미만이에요. 0.3% 정도가 됩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먹는 탈모약인 경우. 네. 그러면 지금 MC 장원이 약을 드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꽤 오래됐죠. 근데 네. 중간에 좀 쉬거든요. 예. 쉬면 또 금방 와요. 그 쉬는 머리카락이 거는 얇아져요. 왜 쉬는 거? 쉬면은 바로 머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호르몬에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네. 장복하는 게 그닥 좋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기분 탓이죠. 이렇게 예. 신장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장복하면 몸에 부담이 좀 피로감 같은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쉬어봤는데 네. 안 쉬는 되겠어. 바로 안 되겠더라고. 무조건 장복이다. 그래서 저는 장복하고 있는데 혹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남성분들 계신다면 네. 이 부작용 때문에 안 먹거나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 먹어봐야 부작용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 드셔보시고 예. 이 부작용이 내가 감당할 만하다. 머리를 지키고 다른 걸 조금 잃어도 된다. 이런 계산을 좀 때려보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은 게 이 약은 하루만 안 먹어도 그 성분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요? 네. 몸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럼- 하루 이틀이면 다 빠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장복을 해서 뭐 가슴 통증이라든지 성욕 감퇴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겪으셨습니까? MC 장? 초반에는 쉬었다 먹어도 와요. 3개월 이상 쉬면 쉬었다 다시 먹어도 옵니다. 그 지금은 괜찮고 몸이 적응했습니까? 네네네. 적응됐으니까. 예, 아주 그래서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예. 네. 맨날 시간을 정해놓고 네. 매일매일 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자기 먹는 전에. 것보단 자기 전에 왜냐면 먹는 아침에 먹으면 그 성분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시간에 작용이 될 거 그렇지. 아니에요. 자는 시간에 흡수되고 어느 정도 빠지게끔 하는. 그게. 네. 자, 이것도 제가 시간 되면 먹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 이거 팁이네. 꿀팁. 야, 내가 이렇게 꿀팁. 고급 정보를 진짜. 이 방송에서 이 출연료에 그러니까. 아니, 웬만한 전문가 이상이야, 이건 진짜. 네. 정말 경험담이 술술 나와요. 와. 예, 말이 이렇게 고급진 적이 있었던가. 다른 거 필요 없네요, 오늘. 예. M장형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저 할 거 없으면 탈모 클리닉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상담 실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 지금 벌써 돈 가지고 찾아갈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우리 그 기술 감독님은 지금 돈 싸들고 올 그러니까. 기세예요. 눈빛이 예. 벌써 나한테 하트를 엄청 쏘고 있어. 넘어왔어 일단. 머리 예. 날지어다. 머리 날지어다.
기둥기둥이 M장님 진짜 대단하네요라고 주셨고 네. 하하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M장 아우름님 5259번님 탈모 얘기 슬프지만 내 얘기 같고 재밌습니다. 이루어진다님 유전 탈모 강합니다 힘이 저희 남편 30대부터 탈모가 시작이 돼서 관리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50대인데 괜찮습니다. 네. 시동생은 40대까지 조짐이 없었는데요. 50대 관리 안 하니 숭숭 빠지더군요. 네. 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부계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계 유전이 많아요 탈모는. 외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네, 엄마 아, 쪽 그래요? 엄마 쪽이 더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탈모되는 형태를 분석을 해봤는데 친가형이 아니라 외가형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 이게 내가 외가 쪽에서 받았구나라는 걸 제가 분석 결과 알게 됐죠. 대단하네. 그러면은 질문이 네. 왔어요. 하지만님께서 앱으로 아니 MC 장원 박사님 하루 먹고 이틀 안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루 먹고 이틀 안 먹어도 네. 뭐 문제는 없죠. 근데 매일매일 드시는 게 약 효과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먹다 안 먹다 안 먹다 하는 이거보다. 것보다는 뭐 가끔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깜빡하고 빠지는 건 괜찮지만 무조건 계속 붙여서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경험상. 그치. 제 네.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한 번 더 거예요. 확인 절차 거치시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예. 일단 이 약을 처방을 하시려면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뭐.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엄지척 해주고 있어요. 네. 대단하다고. 그리고 아니, 샴푸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크게 도움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요? 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스트레스 탈모는 받으면 딱 원점 타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다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난사하는 거예요. 어. 뭐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다 써봐야 그게 관리가 되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안 맞는 방법이 알 수 있을 텐데 예. 이걸 다 알아보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때려 넣는 탈모약을 거죠, 그러니까. 네, 꾸준하게 먹는 거 한 방법이라고 얘기해 그치. 주셨고 네. 샴푸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렇죠. 이 측면에서는 그리고 네. 샴푸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적인 제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예. 대신 그 한 5분간 방치하기. 아 샴푸를 하고 씻어내지 마시고 예. 5분간 이를 닦는다던가 네. 아니면 뭐 발을 닦는다던가 흡수되게. 다른 데를 좀 씻고 계시면서 네. 시간을 좀 흡수될 시간을 좀 주시고 한번 헹궈내시고 그리고 2번 샴푸를 권해드립니다. 두 보통, 번이요? 예, 탈모 있으신 분들은 2번이 좋아요. 그래요? 왜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많이 빠질까 봐 감으면 안 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통념상. 빠질 머리는 빠진다. 어차피 빠질 머리 빠진다. 빠지게 돼 아니 있다. 안 감으면 모공이 오히려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효과 있어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지압하는 거 이렇게. 그거 그게 피부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의사 아닙니다. 다 샜어 지금 얘기가. 자, 이게 네. 너무 날카로운 걸로 하지 마시고 끝이 몽툭한 빗 있잖아요. 그걸로 빗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피가 잘 통하게끔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날카로운 걸로 하면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상처가 나면 아무래도 이제 박탈성 피부염이나 그 외에 세균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두피에 상처를 내지 않을 법한 나무 재질로 된 거 있어요. 네. 제가 다 빗도 써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빗으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뒤로 빗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네. 네, 나무 왜냐면 재질로 뒷머리는 된 거? 안 빠지잖아요. 뒷머리는 잘 안 빠집니까? 뒷머리는 안 빠져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예. 모발 이식을 할 때 뒷머리를 떠다가 앞머리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빗 얘기 나왔습니다. 나무 재질로 된 동그란 좋아요. 자극이 없는 네. 그런 빗을 씻어주면 되고 샴푸는 한 2번 정도 해주시는데 한 번 할 때 5분 정도 비누를 묻혀놓고 하시는 게 초벌 좋고. 샴푸를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 머리에 묻어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이게 네. 이물질 같은 것들이 깨끗이 씻어질 거 아니에요. 예. 첫 샴푸는 가볍게 하시고 네. 두 번째 샴푸는 이제 두피 마사지를 손끝으로 지그시 누르시면서 누르면서. 꾹 누르면서 좀 샴푸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5분간 방치 기억하시고요. 리멤버.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 형 한 10년 후에 네. 서울역 가면은 민머리로 이렇게 우울한 표정 짓고 있고 풍성한 머리로 활짝 웃는 사진 볼 것 같아요. 건물 외벽에 제가 사진 걸어놓을 거예요. 찾아오시면 돼요. 예, 샴푸도 아침보다 저녁이 낫다고 하던데 저녁에 하는 게 좋다고. 저녁에 하는 게 그거는 뭐 개인차가 개인차가 있습니까? 있긴 한데 네. 저녁에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하루치의 낮에 그 어떤 하루 동안 은근히 머릿속에 쌓여있는 먼지나 노폐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베개를 그냥 비고 자면 예. 그 노폐물들이 이제 굉장히 막는구나. 그 오랫동안 안에서 또 이제 머물게 그래요. 되잖아요.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이제 두피의 치석처럼.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 베갯잎을 자주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숙면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또 숙면이 탈모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아, 줍니다. 그렇구나. 대단하다 진짜. 아니 삼국시대님께서 저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증상이 생겼는데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자는 것도 탈모에 영향이 있나요, 안 M자?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으니까 탈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어. 가끔가다 한번 그러시는 거야 뭐. 예. 네. 제가 진짜 무슨 의사가 된 것 같네요. 예. 자, 저는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그래요. 자세한 상담은 의사와 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아 그래서 뭐 첫 번째 영상 그냥 넘어가도록 넘어가고요. 하고 예, 두 번째 영상으로 가볼게요. 어떤 겁니까? 자, 머리카락 뽑았을 때 끝에 투명한 건 뭘까? 라는 영상이에요. 아 이거 머리카락 진짜 뽑으면 끝에 약간 그 특이한 성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릴 때는 그 투명한 게 많이 보이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긴 하던데 저는 어쨌든 약간 그게 비듬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헤어 캐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 젤리 같은 거. 예. 이게 뭐냐면 쉽게 좀 이해하려면 모발의 발생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짧게 할게요.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3단계 주기를 갖습니다. 모발이. 예. 생장기는 모근에 있는 세포가 활발히 분열해서 모발이 자라고 퇴행기 때는 모근이 표피 근처로 점점 올라옵니다. 휴지기는 모발이 빠지고 다시 아래에서 새로운 모발이 이제 생성되는 건데 예. 자연적으로 3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탈락한 모발에서는 이 투명한 헤어 캐스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명을 다한 모발은 이게 없군요. 성장 중인 머리에서만 이게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머리를 뽑았을 때 이게 보이면 오, 이거는 진짜 아까운 내 머리. 거의 뭐 사람으로 치면 거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의 같은 아. 그런 머리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이제 3단계로 자라는데 생장기 그리고 퇴행기, 휴지기 예.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짧아지면서 탈모가 오는 거예요. 여기 짧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예. 얇아집니다. 모발의 굵기가. 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네. 길게 자라지 못하고 빠지는 거죠. 얇아지고 다 크기 이게 전에. 점점 짧아지고 하다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이게 두피가 이제 완전 피부화되면 매끈매끈하게 그거는 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지켜내야 굵기를 됩니다. 지켜야 그거를 되는구나. 이제 육모와 양모라고 하거든요. 육모와 양모를 통해서 다시 이 꺼진 불을 다시 어떻게든 살려내는 불을 살려내는 건 가능합니다. 육모와 양모? 그게 네. 무슨 뜻이죠? 육모는 이제 육아랑 똑같은 말이죠. 키우는 거고. 육모, 네. 양모. 네. 양식처럼 네. 갖다 야. 씹는 거구나. 아 근데 그러면 왜 연예인들 중에 뒷머리 이렇게 두피를 여기에다 옮겨서 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해보실 생각 안 했어요? MC 장? 그거는 이제 이 뭐냐면 포를 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한 올 다 심는 거예요? 그거를 떼내서 그걸 이제 분리하시는 분만 따로 계세요. 와. 그 기능 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모발 분리. 예.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분리하면 하나하나 피부채로 심는 게 아니라 모발 하나하나 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거 뭐죠? 이거 그 헤어 캐스트 이게 들어가 있는 헤어를 그냥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뒷머리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뒷머리는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구렛나루 쪽하고 뒷머리는 신기하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모발이 양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요즘 연구 중인 게 내 기존의 머리를 뽑아서 요걸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배양 같은 배양을 거. 할 수 있는 거의 지금 그게 기술이 지금 완성돼 갑니까? 계속 임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본인이 탈모인들은요 아니 FDA 언제 승인받아? 버티는 거예요. 기술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 광명의 그날을 기다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알고지리 좀 필요 없어 지금. 예. 일단 이 기술이 10년 안에 상용화 되리라 네. 이런 그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갖고 쭉 중간 중간에 근데 이 검증되지 않은 헛소문들이 막 나와요. 뭐 어디서 뭘 개발했다는 등 대부분 현혹되지만 실제로 상용화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결국은 획기적인 게 나올 때까지. 네, 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쉽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약이 최고고 예. 결국은 이제 모발 이식이 최고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술이 곧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진짜 곧 가능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배양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네. 임상 대상 실험으로 참가한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 이거 이렇게 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대신 촘촘하게 못 심죠. 모발 그 모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모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저 회사 알려주시면 주식 투자하고 싶네요. 이 코너 못 쓰겠네요. 운전하다 웃겨 죽겠습니다. 세 분의 웃음소리가 사랑스럽습니다. 0416번님 주셨고 예. 김옥선님이 MC 장원이 모자 한번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효과 네. 있는지 좀 보게요라고. 자 이제 유튜브로 네. 전혀 티가 안 벗었어요. 나 진짜. 진짜 보고 있는데 네. 아니 M자도 아니고요. 그냥 네. 일자예요.
일자, 저는, 예, 일자로. 지금 너무 잘 짧은 지켰어. 시간이지만 잘 지켰어. 진짜 잘 지켰어요 정말. 네.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네. 예, M장 모바일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요. 제가 예. 사실 이거 제 컨텐츠에서 제 채널에서 어. 컨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어. 기획 중이던 건데 여기서 다 얘기해 버렸네. 이거 해야겠다. 아니 그냥 하시면 되죠. 네. 이제 하시면 되고. 왜냐면 예. 다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먹으면 좋은 것들이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좋다. 아, 오늘 반응을 보니까 하면 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아주 감동받았다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병원을 가면서 상담을 받아봤잖아요. 그 탈모 전문 그 병원도 잘 네. 없고 이것만 연구하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사실. 진짜요? 그래서 그냥 약 처방만 해주시지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사실 왜냐면 뒤에 또 다른 또 손님들도 네, 다 있잖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피곤하셔서 그런지 친절하신 분들이 맞아. 잘 없어. 그러니까 예. 이런 세세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약 드시면 돼요. 네, 3개월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또 약은 3개월 이상 잘 안 줘주거든요. 그렇구나. 처방전을. 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 얼굴 보고 끝. 약 처방 끝. 2만 원 내고 응. 처방전 받고. 그렇구나.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종합 겁니다. 정보네요. 포털 진짜. 사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정말 네. MC 장원의 또 다른 면을 또 보게 네, 됩니다. 오늘 아주 덕분에 예. 편하게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마지막 거 하고 가야 돼요. 하고 가야 돼요? 시간 다 밖에서,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밖에서 하래요. 그래요? 세 번째 영상 한번 짧게 가보도록 하죠. 어떤 자, 겁니까? 쇼 MC의 전설 이덕화 부탁해요. 탄생 비화. 이겁니다. 예, 네. 이덕화 씨 하면 뭐 모발 이거잖아요. 네, 예. 그 어떤 부탁해요 내용입니까? 있잖아요. 예, 부탁해요. 이게 이제 유행어인데 부탁해요가 나온 비화가 있더라고요. 당시 이덕화 씨가 진행하던 쇼가 생방송으로 진행돼서 항상 긴장하고 방송했는데 부탁해요라는 멘트가 제작진과의 일종의 사인이었대요. 아. 큐 같은 거죠. 뭐 예. 나와주세요, 들려주세요 네네.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부탁해요가 가장 괜찮았고 그게 10년 이상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고 계속 회자가 되는 예. 그런 이제 내용. 유행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가발도 이 적응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맞는 가발화 네. 되는데 이거 가발 얘기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가발도 예. 그렇죠. 가발도 사실 어. 이제 맞춤 가발이라 그러죠. 네. 내 머리 상태에 맞는 이제 가발을 가서 이제 맞춤으로 만드시는 건데 이제 처음에 좀 써보시다가 불편하셔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음. 이게 그 모자도 내 머리 모양에 맞게 이제 좀 되는데 기간이 필요하듯이 계속 이제 그 센터에 다니시면서 수정을 조금씩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딱 맞는 맞춤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네.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예.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가발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접착식이 있고 뭐 탈부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거를 이건 취향대로 골라서. 편의에 따라 예. 좀 골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지만 네. 나중에 한 나이 80 먹어서 네. 탈모가 와서 이제 가발을 써야 될 때가 온다. 네. 하면 MC 장 저는 가발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짜 그냥 아예 빡빡 다 머리로. 빡빡 머리로 할 생각이에요. 네. 제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런. 저희 아버지가 예.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네. 나름 멋있더라고요. 멋있어. 네, 요즘은 그게 뭐 맞아요. 예전 같지 자신감이에요, 않아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젊은 나이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원래가 풍성하던 사람이 머리가 빠져나가면 네. 자존감 하락으로 그럴 이렇게 것 같아. 연결될 수 그렇구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나와서 저의 탈모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약 먹는 게 무슨 뭐 약간의 죄인 것처럼 내가 무슨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보시면 비타민 매일 먹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냥 매일 먹는 약일 뿐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거 정말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나온 그 고민을 네. 정말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본인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 소성욕자도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네, 나도 뭐라도 하나 하고 가려고 그런 거죠. 진지한 탈모 질문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상담 코너는 아닙니다. 칠하나번이 MC 장원 척척 박사네요. 지난주에 우울함을 MC 장원 때문에 마음껏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라고 주셨고. 모발 2탄 한번 해요 우리. 그러니까 언제 시간 되면은 또 모발과 관련한 음식과 관련한 걸로.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검은 콩이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진짜 질문 많이 왔는데. 예고까지 와. 오늘 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자 그냥. 예, 와. 그거 진짜 왔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